네, 안녕하세요. 최강석진입니다. 오늘 놀파 팁톡은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해서 카운트다운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강의는 놀파 카페에 있는 1주년 기념 콜라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교육 강좌를 통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해서 카운트다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만들 카운트다운 영상의 레퍼런스 참고 영상은 런던 올림픽 폐막식 카운트다운 영상입니다. 런던 올림픽 카운트다운 폐막식 영상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카페나 블로그의 아래쪽에 아마 제가 링크로 삽입을 해놨을 겁니다. 혹은 유튜브로 보시고 계시면 유튜브 아래쪽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 링크를 눌러서 영상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이후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배울 편집의 기능들은요, 첫 번째로 3포인트 편집, 그리고 두 번째로 리타이밍이라는 클립을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세 번째로 슬립 기능이 있어요. 클립의 인포인트, 아웃포인트를 바꾸는 기능, 그 다음으로 클립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 마지막으로 속성 붙이기 기능을 바로 오늘 놀파 팁톡에서 카운트다운 영상을 만들면서 배울 기능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 편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기능들을 익힐 수 있다는 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영상 잘 보셨죠? 예, 런던 올림픽 폐막식에 있었던 카운트다운 영상인데요. 뭐 우리가 저렇게 아주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주 간단한 파이널 컷 프로에서 어떤 다른 툴로 가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소스는 두 가지를 이용을 해볼게요. 하나는 사진, 그리고 하나는 동영상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디어를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미디어를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하는 이 파이널 컷 프로 버전은 바로 10.06 버전입니다. 최신 버전이고요. 그래서 이전 버전, 그러니까 0.5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조금 UI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0.6 거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으시기 전에 반드시 업데이트를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디어를 임포트를 하고요. 자, 미디어 임포트 버튼을 눌러서 소스를 찾게 되고요. 자, 동영상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동영상 파일 두 가지를 임포트를 하고요. 자, 임포트를 누르게 되면 임포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뜨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 빼고 주목할 점은 이 첫 번째, Copy File to Final Cut Pro Event Folder. 거의 독해라고 했죠. 영어기 때문에 좀 파이널 컷 프로 이런 게 접하기 좀 어렵다라고 했지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즉, 여러분이 미디어를 임포트 할 것을 파이널 컷 이벤트 폴더 안으로 가져올 거냐, 요거 우리 놀파 카페 공개되어 있는 파이널 컷 프로 10 공개 강좌에 기초 강좌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카피를 하는 것을 파이널 컷 프로 이벤트 폴더에 복사를 하겠냐는 건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숙치 않으신 분들, 파이널 컷 프로 10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모든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미디어 파일들이 한 곳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일단 임포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벤트, 미리 카운트다운이라는 이벤트를 먼저 만들어 놨었죠. 그 미디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이벤트라든지 프로젝트 이런 기초 개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이널 컷 프로 10 기초 강좌 공개되어 있어요. 공짜로 제 블로그나 그 다음에 놀파 카페에 공개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도움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임포트된 동영상을 한번 보면 뭐 이렇게 촬영이 됐겠죠. 그 우리가 앞서 본 런던 올림픽 영상처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렇게 효과를 써서 좀 이렇게 멋지게 마치 그 시계가 째깍째깍 가는 것처럼 딱딱딱딱딱 끊어져서 그런 느낌을 낸 거죠. 거기에도 역시 1초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60초를 했죠. 실제로 그건 60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카운트가 하나의 숫자가 정확하게 1초를 배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 찍은 걸 가지고 비슷한 효과를 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겠죠? 카운트다운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자, 카운트다운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때 어떤 미디어 세팅이나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항상 첫 프레임, 그러니까 첫 미디어 프레임이 아니라 첫 미디어가 이 프로젝트의 세팅 값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아래쪽에 정확하게 1초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1초 단위대로 우리가 쭉쭉쭉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음악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1초 단위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런던 올림픽에 실제로 쓰였던 카운트다운 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제 런던 올림픽에 사용됐던 영상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사운드 부분만 내려놓고 거기다 영상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있는 이 아래쪽에 내리기 모드, 이 모드를 이용하는데요. 이 내리기 모드에서 바로 오디오 옴니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클립하고 내리기를 하게 되면 가운데 상에 내리게 되죠. 그럼 어디에 내려야 될까요? 가운데가 내리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프로젝트 보면은 가운데가 뭐라 그랬어요? 가운데가 바로 메인 스토리 라인이라고 했죠. 여기다 내리게 되면은 편집이 매우 불편합니다. 사운드는 반드시 밑에 서브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연결하기 버튼이 있죠. 이것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위쪽에 검은색 슬러그가 하나 들어오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1초씩 여기다가 마커를 찍은 다음에 거기다가 영상을 배분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초씩을 어떻게 하냐? 바로 가운데 있는 요 숫자판을 잘 보세요. 여기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1초 단위로 넣어야 되니까 1초씩 마커를 찍어서 그 부분을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바로 키패드,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를 먼저 누르세요. 그러면 가운데가 저런 식으로 변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초기 때문에 100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가운데 이 숫자판에 세컨드, 초, 프레임이 나오게 되죠. 100을 누르게 되면 1초가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정확하게 1초씩 이렇게 플레이드가 이동하게 되죠. 여기서 M을 눌러서 마커를 찍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커를 찍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확대해 볼까요? 확대는 커맨드 숫자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 칸씩 구분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B를 누르게 되면 혹은 여기 툴박스에 가면 블렌드 툴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1초씩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영상을 여기다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릴 때 쓰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여기서 플레이를 해서 쭉 이렇게까지. 그래서 나는 요 부분부터 쓰겠다 이렇게 해서 키보드 I를 눌러서 인점을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이 길이는 몇 초를 써요? 1초를 쓰죠. 그러면 내릴 때 가장 일반적인 편집 모드는 바로 여기 있는 영어로 append겠죠. 제가 한국어로 붙이기라고 했죠. 붙이기. 내리면 뒤에 가서 붙어요. 그래서 편집할 때 가장 많이 쓰게 되죠. 기초 메뉴로 파이널 컷 10에서는 바로 알파벳 E, 붙이기 자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거 써요? 안 쓰죠. 왜? 여기서 E 누르면 저 끝으로 가서 붙으니까 제가 해볼 필요도 없이. 그럼 여기서 뭘 누르냐? 뭐 연결하기를 누르나요? 이걸 누르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에 연결하기를 누르게 되면 위에 아주 표를 무조건 이렇게 떠요. 그럼 이렇게 뜬 것을 또 줄이고 아래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에 정해진 1초 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냐? 자, 일단은 여기서 인점만 잡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서 여기서도 인점을 누르게 되면 파이널 컷 프로 10은 아웃점이 자동으로 잡힌다고 했죠. 그럼 아래쪽에 인아웃 구간이 지금 몇 초가 선택이 됐어요? 여기 보면 1초가 셀렉트 됐다는 표시가 나오죠. 1초가 잡혔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D를 한번 눌러보세요. D를. 그러면 이렇게 1초에 맞게 쏙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3포인트 에디팅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D는 뭐냐? 이거 2고 붙이기 2였죠? 끼어들기 W, 연결하기 Q였어요. 그럼 D는 뭐예요? 바로 오버라이트, 바로 덮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1초에 쏙 들어가게 되죠. 자, 이것을 이렇게 해서 1초를 연결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밋밋하죠. 예, 밋밋의 거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비슷한 효과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프레임씩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자, 5프레임을 이동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바로
키보드에 플러스를 누르고 그 다음에 O를 누르면 O 프레임이라는 프레임이 생기게 되죠. 그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면 바로 O 프레임이 이동하게 되죠. 여기를 자르고 또 여기를 자르고 이런 식으로 잘라주세요. 과감하게. 그럼 정확하게 5개씩 모든 것이 잘라졌습니다. 이쁘게 모양대로. 편집은 뭐다? 요리다. 그래서 이쁘게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른 것을 어떻게 하냐? 자, 이것이 조금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런던 영상처럼 초가 딱딱딱 하는 것처럼 딱딱딱 끊어버리는 영상을 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연결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뒷클릭과 앞클릭을 부연속하는 인포인트, 아웃포인트가 달라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인포인트, 아웃포인트를 어떻게 다르게 하냐? 바로 슬립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슬립 기능은 어떻게 하냐? 일단 도구 상자에 가서 트림 선택.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이 된 것을 어떻게 한다? 자, 트림 툴로 클릭 가운데로 가져가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꾹 누르게 되면 양쪽에 이렇게 가로 표시가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 누르고 있어요. 계속 누른 상태에서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 밉니다. 오른쪽으로 밀면 안 되겠죠.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저기 지금 화면, 모니터를 자세히 보세요. 두 개가 분할되었어. 두 개는 뭐냐?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은 인포인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웃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클립을 보세요. 클립을 보면 마이너스 4프레임이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립을 조금씩 밀어줘야 되겠죠. 그냥 미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밀었던 좀보다 더 많이 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 바로 이런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센스 있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플레이해보면 그렇죠. 뭐 어떤 효과를 이용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클립을 내리고 그냥 자르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클립.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클립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클립은 첫 번째 클립과 달리요. 촬영이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이렇게 줌과 아웃이 교차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줌인 되는 부분을 좀 살려서 다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줌인이 되는 부분과 마지막 멈춘 부분까지를 포인트를 인아웃을 잡아 놓으니까 시간이 1초 9프레임 정도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1초만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클립은 바로 리타이밍, 즉 속도 조절을 이용해서 한번 아래쪽에 효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가 아까는 앞에 클립은 인아웃 포인트를 잡아서 3포인트 에디팅으로 딱 1초에 내려놓고 작업을 했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분선이 없어지게 되겠죠. 마커가 1초라는 이 부분이. 그래서 음악에다가 마커를 또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클립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M을 누르고 역시 마찬가지로 1초 단위로 이런 식으로 눌러놔도 위에 있는 것이 이렇게 없어지거나 해도 1초는 계속 유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사운드에도 마커를 찍어가지고 역시 1초 단위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내려볼게요. 요거 내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요 클립 내릴 때는 뭘 써요? 바로 끼어들기를 쓰게 되겠죠. 끼어들기를 눌러서 이렇게 쓰게 되고요. 줌아웃 됐죠? 자, 이 클립을 그러면 안으로 딱 시간에 맞게끔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대시보드에 가면 요 마크가 바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리타이밍 툴이고요. 자, 여기서 슬로우나 패스트를 이용해서 클립의 속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클립을 선택 후 커맨드 R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리타이밍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뭐 2배속, 4배속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가변적으로 우리가 마우스를 이용해서도 속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우측 끄트머리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된 데 있어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쭉 당기면 마찬가지로 클립일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퀵 빠르게 줌인이 되겠죠. 우리는 1초라는 시간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5프레임만 써볼게요. 15프레임을 쓰게 되면 아래쪽에 초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15프레임을 정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5프레임씩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서 했더니 15프레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15프레임을 내려야 되니까 아무데나 인점 잡고 아래쪽에
인 포인트만 잡으면 자동으로 아웃 포인트 생긴다고 했죠. 이렇게 구간 설정, 내려줄 포인트 설정, 그 다음에 뭘 누른다? D. 그럼 이렇게 쏙 들어온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클립도 앞에 클릭과 마찬가지로 플러스 5 누르고 커맨드 B, 플러스 5 누르고 커맨드 B 해서 이렇게 잘라보고요. 자, 여기 앞에는 이렇게 퀵줌으로 효과를 냈고 뒤에는 어떻게 낼 거냐면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화면 자체를 조금 더 움직이는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믹서기 모양 같은 새롭게 변화된 0.6에서 바뀐 인스펙터 모드가 있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인스펙터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트랜스폼 모드가 바로 이거에 대한 화면에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의 클립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일단 스케일을 키우세요. 110 정도로 이렇게 키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포지션을 움직여서 클립의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숫자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 모니터 창의 하단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마크가 있고요.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트랜스폼 모드, 여기도 트랜스폼이었죠? 자, 이것을 바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트랜스폼 모드로 전환이 되고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로 트랜스폼 모드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110은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아래쪽에 블랙은 아닌데 촬영된 게 좀 블랙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20으로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Done을 누릅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역시 120 바꾸고 이번에는 트랜스폼 모드를 조금 위로 해볼까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20 하고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 해보면 바로 이렇게 화면이 딱딱딱딱 되겠죠?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할 수도 있겠죠? 저는 아까 5프레임 잘랐지만 뭐 4프레임 혹은 3프레임 잘라가지고 더 정밀하게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사진은 초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만큼 쓸 수 있습니다. 자, 사진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역시 인포인트만 잡으면 1초 만들어놨던 구간에 딱 표시가 되고 클립에서 인점만 잡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D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클립에 1초에 맞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도 아까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이것도 5초 단위로 한번 끊어볼까요? 5프레임 단위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5프레임 단위로 끊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옆으로 이렇게 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거 선택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인스펙터 모드로 들어가서 첫 번째 클립의 스케일을 좀 키워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더 키울까요? 170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조금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온 걸 만들 텐데 자, 그럼 첫 번째 클립은 제가 선택한 대로 170이었어요. 두 번째도 그러면 170이어야 되고, 그죠? 크기가 다르잖아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크기를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물론 제가 170을 먼저 하고 잘라도 됐지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작업을 기껏 해놨는데 실행 취소를 하지 마시고 바로 이럴 때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어떤 기능이냐면 내가 여기서 어떠한 설정 값을 만들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모든 값을 복사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170이라는 사이즈, 스케일 크기를 가지고 나머지는 100이겠죠. 그럼 동일하게 모든 나머지 클립에 170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클립 선택하고요. 커맨드 C를 눌러서 카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하고 싶은 클립을 모두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메뉴, 페이스트, 애트리뷰트를 누릅니다. 애트리뷰트는 속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속성 붙이기라는 메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애트리뷰트 모드로 들어오고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했던 거는 바로 스케일이었죠. 스케일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트를 누르게 되면 동일하게 다 170이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한 개의 작업을 나머지 클립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던 거를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씩 움직임을 줘볼게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트랜스폼 모드, 그 다음에 첫 번째 건 여기서 두 번째 클립 한 요쯤, 세 번째 클립, 네 번째 클립은 그대로, 다섯 번째 클립은 여기로, 클립은 저기로, 그 다음에 Done을 다 누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런던 올림픽 카운트다운과 비슷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적용했던 여러 가지 편집 방법이라든지요, 테크닉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연구해서 발전시킬 수가 있고, 여기 나왔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은 하나의 예일 뿐이지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멋진 카운트다운 영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up.